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20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 강좌, 이번에 함께할 대학은 보건의료특성화대학 을지대학교죠. 그죠? 을지대학교를 공략함에 있어 선생님은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는 의예과, 간호학과 등 많은 학생들의 선망과 지지를 받는 의료계열 학과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작과 준비부터 분명 달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번에 2강으로 구성된 날카로운 강좌를 통해 그 핵심의 포인트에 다가설 거고요. 낱낱이 파헤쳐 볼 것이며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날아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0 적성고사 전형 을지대학교의 일반적인 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일반 전형으로 3명 더 선발 인원이 늘어난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는 대전 캠퍼스 49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 캠퍼스로 지원할 것이냐 대전 캠퍼스로 지원할 것이냐는 실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총 인원으로 일반 전형으로 354명을 이번에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기여 및 배려 대상자 53명 있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7명 있고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특성에 맞게끔 해당 사항에 혹시 이제 해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추천드립니다. 반영 비율을 먼저 볼 건데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에서 60% 600점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를 통해서 400점 40% 반영된다라는 점은 적성고사를 치르는 다른 대학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가 40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성고사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점수는 360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대학교가 국어 수학만 치른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적성고사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다르게 국어, 수학, 영어 모든 시험을 다 치르고 모든 과목에 이제 시험을 다 치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360점을 세 과목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과목당 배점은 120점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과목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대 배점은 120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좀 약간 다르게 색깔을 입혀 놓은 이유는 올해부터 약간의 전형 형식의 변화가 생긴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국어 20문제, 수학 20문제, 영어 20문제 이렇게 총 60문제의 시험을 치렀는데요. 올해부터는 수학이 15문제로 문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점이 이제 특기할 만한데 문항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겐 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주관식이 도입되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녹록지 않겠다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영수 배점은 동일하고요. 사지선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점자 처리 시 적성고사가 우선된다라는 점도 적성고사 전형 을지대학교의 특장점이니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 기준 없고요. 올해는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날 60분 동안 이제 시험이 실시되고요. 학과별로 고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서를 응시하신다면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적성고사를 치를 시험이 언제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새겨두셔서 늦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서 이제 문항수의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항수는 줄어들었는데 기존 20문항에서 15문항으로 줄어들었는데 주관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주관식.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에서 객관식 10문항, 그 다음에 단답형 주관식 5문항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객관식 배점은 동일한데요. 7점 내지는 5점. 그죠? 최대 7점, 최소 5점 해서 해가지고 이제 객관식 배점은 동일한데 주관식의 배점을 보시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래서 14점, 12점, 10점. 그죠? 보통 이제 하나의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서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2점의 점수가 필요해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2문제를 맞춰야만 여러분들이 등급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문제만 맞춰도 한 등급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별력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보 차원에서 OT에서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수학 적성고사 강의 잘 시청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학생부 교과 부분
교과 부분에 이제 등급간 환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볼 건데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6등급까지는 12점의 점수 차이, 등급간 12점의 점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객관식 두 문제 정도 맞히면은 여러분들 한 등급을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7등급부터는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7, 8, 9등급 친구들은 조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지 않나 선생님 그렇게 봅니다. 희망 고문하고 싶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6등급까지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학과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굉장히 이제 그 인기 있는 학과인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뭐 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수준 높은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정답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한 과 이제 좀 인기 좋은 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사항만 기억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런 거 찾아보시기가 많이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Q&A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6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반영되는 내신은 국영수사과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재밌는 점은 뭐였었냐면 뭐 인문계열 특성화 대학이 인문계열이 있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국영수사과 전 과목이 다 들어가요. 교차 지원은 가능합니다. 문과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국영수사과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전 과목이 다 들어간다라는 점.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을지대학교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두루 우수한 친구들을 좀 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이런 전형 요소를 통해서 혹은 문제 구성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과목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만 들어가고 이과 계열은 국영수과만 들어가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새겨주시면 되겠고요. 성남과 대전의 실제 이제 작년 평균 경쟁률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을 한번 마련해 보았어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전형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9대 1 정도 되고요. 그다음 대전은 12.72 대 1, 뭐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보실 때 대전이 좀 약간 경쟁률이 낮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합격생들의 평균 총점을 보면 대전이 더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간호학과 의예과를 가려고 할 때 을지대학교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좀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하면서 지방에서 이제 좀 거점으로 성장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 캠퍼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대전의 평균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 선생님이 감히 한번 예상해 보는데요. 지금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캠퍼스를 개발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2021년 3월부터 개교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학생들이 가게 되냐면 대전 캠퍼스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학과,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이 이제 의정부 캠퍼스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라는 내부적 정보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어떤 정보에 앞으로 이제 여기가 집중 투자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좋은 새로운 캠퍼스로 가네. 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평균 등급은 4.5 안쪽으로 지금 다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합격생들이 이제 문제를 맞히는 정답 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가 몇 등급이라면 내가 몇 점 정도를 받아야겠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등급이니까 나는 6등급이니까 한 4문제는 더 맞춰야겠네. 그죠?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잡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한번 좀 새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국어 영역에서는 국어 과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을지대학교의 적성고사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총 2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한자 성어가 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게 재작년의 문항의 특징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런 식의 한자 성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나오긴 했어서 그때까지 어떤 경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는 작년 시험부터는
한자 성어와 관련된 문제가 없고 그냥 고전소설 두 문제만 깔끔하게 출제가 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선생님 다양하네요 라고 우리 친구들 느끼실 텐데, 요거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을지대학교에서 만든 보고서에 실제로 이렇게 기술해 놓고 이제 우린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화법, 작문, 문법을만 놓고 얘기하면 5문제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문학이 7문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8문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좀 클리어하게 수능처럼 생각한다면 화작문 5문제, 그 다음 비문학 7문제, 문학 8문제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비문학이 7문제니까 비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우리 친구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문학이 문제가 단독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학이 많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문학의 변별력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친구들 좀 약간 우려될 수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 올해는 한자성어 안 나올까요? 한자성어 안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말 믿어도 될까요?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선생님이 단언할 수는 없죠. 그죠? 사실은. 왜냐면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출제자 맘이에요. 출제자 맘이라서 뭐 선생님이 이제 안 나와, 무조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말한 걸 근거로 해서 추론하는 건 가능하죠. 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학작품을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지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출제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 암기식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선언 아닙니까? 선언? 우리는 암기식, 이게 금년도 개선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사자성어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암기 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의존을 많이 받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작년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나오지 않겠구나 라고 조금 타당성 있게 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본적인 사자성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너무 지역적인 거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난도는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난도는 적정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의 난도가 적정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독서 부분, 비문학 부분. 비문학이 7문항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긴 하지만 그 비문항이 대체적으로 이제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는 사실적 사고의 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 난도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적정하다고 평가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이따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어요. 2019학년도 올해 나왔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전형 방식의 변화가 예고가 된 점이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몇 년간 지속되면 적성고사의 경우 문제 유형이 고착화되고 이로 인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선언이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수준밖에 사실은 안 되지만, 확실하게 이제 이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국어 과목의 영역별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화법하고 작문은 교과 기본 과정을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점이 일반적인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온 상황이라면 뭐 수특 문제만 풀었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묻는 식의 단순한 어떤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실제 담화 갈래나 작문 갈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평가하는 단문항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법에서 제시되는 그 담화 이제 지문, 그죠? 텍스트, 그죠? 그 텍스트들을 어떻게 내가 독파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토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3개가 있잖아요. 그죠? 논제, 그 다음에 토론자들의 입장, 근거,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 장문을, 일반적인 글을 볼 때는 장문 맥락을 잡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장문 맥락,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목적.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잡아내는 그 훈련,
과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화법과 작문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BS에서 이제 강의가 이제 있잖아요. 기출의 미래 화법과 작문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화작으로 활짝 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걸 보셔도 괜찮고 장동준 선생님의 화작문, 그죠? 15분 컷 요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다 말씀드리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교재 주요한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문제가 많진 않아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내진 않고, 그죠?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법에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했을 음운, 품사, 문장론 정도. 그죠? 문장론. 여기서 문장론 이제 피동, 사동, 높임법, 중의적 표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음운, 품사, 문장론 위주로 이제 조금 학습을 해두시면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죠? 요 점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이거부터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작문 됐고요.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문항수, 단독으로는 가장 많죠. 그죠? 근데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을지대학교의 특성이 단문항 형태의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문은 천자 내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세트 문항인 거죠. 보통 지문 하나 주고 두세 문장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천자 정도 되는 지문인데 문제는 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정독하거나 미독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문항수가 가장 많고 대체적으로 단조로운 발문의 이해중심 사실적 사고인데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약간 공략하는 방법을 본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지문들을 좀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되는데, 재밌었던 점은 그 이전까지는 당해년도 연계교재에서 나왔었는데 작년 시험 문제는 좀 독특했어요. 작년 시험 문제 2016년도 수특교재에서 나오기도 하고 2017년도, 18년도 교재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교재에서 막 가져왔더라고요. 지문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독특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 정도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 기본 원리라든가 방법을 내면화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올해 수특 수완 교재부터 살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좀 마음을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서였고요. 그다음에 문학 별표 3개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가 변별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별표를 3개를 드렸는데요. 다양한 문학 갈래를 모두 평가합니다. 그죠? 아까 보셨다시피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그죠? 다양한 갈래들을 모두 평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죠? 을지대학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완성된 형태의 인재를 원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아이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인재상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문학 갈래를 평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죠? 화법과 작문과 문학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었는데요. 화법과 작문에서 이런 식의 실제적인 지문 갈래들이 조금 더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세트 문항으로 구성된 건 없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감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트 문항을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 문항. 그리고 보기의 내용을 추가를 하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독 이제 작품,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이었는데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연계교재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냥 작품만 그냥 단독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트로 구성된 작품들 같이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특이나 수완에서 푸실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대신에 좀 좋은 점은 EBS 연계교재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연계율이 높은 점은 이제 희망적이죠.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계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해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변별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난도가 높아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 전개 방식, 서술상의 특징, 그 다음에 특히 고전 어휘까지 원문이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 어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해독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수능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모르는 거 그때그때 궁구해 나가면서 밝혀내시면 분명히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영역별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을지대학교 적성고사 전형 이제 좀 한눈에 잡히시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함께 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본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라 되소서.